황관을 사랑한 궁녀.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 부탁드립니다. 조선시대 궁궐 안에는 임금과 그의 가족을 지키고 돌보는 사람들로 궁녀와 황관이 있었다. 궁녀는 약 500여 명이 있었고 황관은 약 300여 명이 있었다. 황관 중 일부는 궐 밖에서 출퇴근하기도 했지만 궁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평생을 궐 내에서 살아야 했다. 거기다 궁녀는 임금을 위한 여자로서 어느 경우라도 다른 사람과 혼인을 하거나 사랑을 할 수도 없었다. 한마디로 말이 좋아 임금의 여자인 거지. 몇몇 여인을 빼고는 거의 대부분의 궁녀는 임금의 얼굴도 모른 채 평생을 허드렛 일만 하면서 궐내에서 독수공방해야만 했다. 하지만 궁녀도 사람인지라 이성에 대해 관심이 생기는 건 어명으로도 막을 수가 없었다. 세종 때 한 궁녀가 있었다. 이 궁녀도 다른 궁녀와 마찬가지로 10살의 생각시로 궁에 처음 들어왔다. 처음엔 궁녀 시험에서 탈락하고 쫓겨날까봐 열심히 교육받고 공부하며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정신없이 지냈다. 결국 그녀는 궁녀가 됐고 어느 날 문득 자신을 돌아보니 나이는 어느새 20살이 넘어 있었고 신체는 이미 완숙한 여인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남자를 만날 수도 만날 일도 없고 궁녀들의 지아비인 임금의 얼굴을 제대로 본 적도 없는 데다 궁녀로서 자신이 하는 일은 주로 임금의 세안을 돕거나 배변을 처리하거나 걸레를 청소하는 것이 다이다 보니 시간이 갈수록 궁궐 생활이 답답해져만 갔다. 평생을 남자 한 번 못 만나고 사는구나. 내 처지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한편 같은 궁궐에는 손생이란 황관이 있었다. 이 황관도 처지는 궁녀와 비슷했는데 10살의 사고로 남성을 이룬 후 궁에 들어와 각종 교육을 받은 후 20살이 넘어 정식 황관이 되었고 궁에서 기거하며 주로 서재를 관리하고 있었다. 월급도 받고 궁에서 일하며 여유롭게 살았지만 정상적인 남자로서 살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가 편치 않았다. 평생을 남자 구실도 못하고 살아야 한다니 내 처지가 처량하다. 어느 날 궁녀가 심부름으로 규장각에 가게 됐다. 궁녀가 서재에서 책을 찾고 있는데 무슨 일이시오? 하는 소리에 궁녀가 돌아보니 한 꽃미남 청년이 햇살을 받으며 서 있었는데 그는 황관, 손생이었다. 마마께서 읽을 만한 책을 가져오라고 하셔서요. 네, 그러면 제가 책을 한번 찾아볼게요. 하고 황관이 책을 찾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는 궁녀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내가 왜 이러지? 갑자기 심장이 너무 빨리 뛰네. 황관이 책을 골라 궁녀에게 건넸다. 이 책은 어떠신지요? 궁녀는 책을 받아 들고 황급히 돌아갔다. 궁녀가 돌아가고 황관은 서책들을 정리하는데 묘하게도 궁녀의 얼굴이 아른거렸다. 이상하군. 왜 자꾸 나인의 얼굴이 떠오르지? 어디에 속한 나인인지 물어나 볼 걸 그랬나? 하고 혼잣말을 하는데 동묘 황관이 들어왔다. 뭘 그렇게 중얼거려? 아, 어떤 나인을 봤는데 꽤 미인이다 싶어서. 뭐야? 너 미쳤어? 정신 똑바로 차려. 괜히 궁녀들하고 헛소문이라도 나면 바로 죽은 목숨이니까. 알아, 그런 일 없어. 한편 본궁으로 돌아온 궁녀는 여전히 심장이 뛰어서 일이 손에 안 잡혔다. 내의원에 가봐야 하나? 근데 가서 뭐라고 하지? 어떤 황관을 보고 나서부터 심장이 빨리 뛴다고 해야 하나? 이름이라도 물어볼 걸 그랬나? 그날 밤 황관은 잠이 안 와서 마당으로 나왔다. 바람을 쐬다가 달을 보는데 궁녀의 모습이 떠올랐다. 미치겠군. 내가 미친 게 분명해. 하는데 어둠 속에서 누군가 다가왔다. 황관은 얼른 몸을 숨겼다. 궁녀였다. 황관은 깜짝 놀랐다. 궁녀는 바위에 걸터앉아 달을 바라보는데 역시 황관의 얼굴이 어른거렸다. 달님, 교장각에서 만난 황관나리는 어떤 분인가요? 이름은 뭔가요? 얼굴이 아른거려서 도무지 잠을 청할 수가 없어요. 숲을 뒤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황관이 모습을 드러냈다. 나인. 이후 두 사람은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밤마다 몰래 만났다. 서로 만나면 큰 죄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미 불붙은 청춘들의 마음은 어쩔 수가 없었고 사방이 막힌 궁궐내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사랑을 키워갔다. 하지만 사랑이 깊어갈수록 황관은 자신의 육체적인 문제로 인해 궁녀와의 관계가 지속되지 못할 거라는 생각에 불안해졌다. 무슨 걱정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우리 관계가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영원할 수 있을까요? 남자 구실을 못하는 내 옆에서 당신이 언제까지 견딜 수가 있겠소? 저는 영원히 곁에 있을 거예요. 죽음도 우리를 갈라놓지 못해요. 궁녀는 황관이 자신과의 관계를 불안해하고 있다는 걸 느꼈다. 며칠 후, 궁녀가 임금의 처소를 청소하는데 그날따라 유독 눈에 띄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임금이 사용하는 옥으로 만든 관자였다. 영롱하게 빛나는 옥관자를 보는 순간 사랑하는 연인인 황관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이걸 달면 얼마나 멋질까? 그래, 이걸 가져다 주자. 내가 위험을 무릅쓸 만큼 사랑한다는 걸 증명해 보이자. 어차피 임금님은 관자가 수십 개나 있으니 이거 하나 없어졌다고 눈치채지도 못할 거야. 하고 궁녀는 임금의 옥관자를 훔쳤다. 궁녀가 옥관자를 황관에게 주자 황관이 펄쩍 뛰었다. 임금의 물건에 손을 대면 엄벌에 처해진다는 걸 모르시오. 당장 갖다 놓으시오. 발각되면 엄벌에 처해지겠지요. 하지만 그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내 사랑의 징표로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음은 알았으니 도로 갖다 놓으시오. 위험하오. 괜찮습니다. 아무도 없어진 걸 모를 겁니다. 하지만 세상은 궁녀의 생각처럼 돌아가지 않았다. 내가 아끼던 옥관자가 안 보이는구나. 하필 그 옥관자가 임금이 아끼던 물건이었다. 궁궐은 발칵 뒤집혔고 금세 궁녀는 체포가 됐다. 그런데 취조 과정에서 단순 절도 사건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관자는 남자들의 소품인데 여자인 내가 쓸 리는 없고 누구에게 줬느냐? 그렇게 옥관자의 행방을 따져 묻다가 궁녀와 황관 손생의 관계가 드러나게 된 것이다. 궁궐은 또 한 번 뒤집혔다. 임금 물건의 절도도 큰 사건이지만 임금의 여자인 궁녀가 황관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건 더 큰 사건이었다. 황관 손생도 긴급 체포됐다. 죄송합니다. 아니요. 사랑했으니 후회 없습니다. 세종 7년 12월 12일 1425년 의금부에서 이들을 차명시켜야 한다고 했고 세종이 허락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참수형에 처해졌다. 성군으로 이름난 세종대왕조차도 국내 기강에 대해서는 엄격했던 것 같다. 아무튼 사랑한 죄로 죽은 두 사람은 저승에서라도 원 없이 사랑하며 지냈을지 궁금해진다.